자,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2부에서 추가 추천을 드렸고 3부 역시 종목 추천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승률이 100%입니다. 6월달 들어서 승률이 100%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드린 종목 중에 아직까지 손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이 아예 없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그래도 어쨌든 높은 승률을 바탕으로 좋은 종목 기대해보며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두산입니다. 대형주죠. 두산 대형주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보시면 이렇게 급락세를 좀 이어온 이후에 5일 2평을 이제 크로스하기까지 돌파해서 상향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약간 역까마귀 패턴을 좀 보였고 이후에 양봉을 보이면서 추세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약간 좀 짧지만 상승 입법형으로도 보여지고요. 이후에는 35,000 부근과 4만 라인대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좀 이어져 왔고요. 그러면서 거래는 어느 정도 받침이 되되 또 크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비해서 거래가 비교적 강하게 수반되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이제 크로스가 나왔는데 62평을 필두로 한 골든 크로스에 성공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임을 감지하는 신호로 작용되었고 오늘의 장대 양봉은 전일의 음봉을 집어삼키는 상승 장악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0 돌파는 못했으나 이게 과거의 회귀 패턴을 반복한다면 대략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종목은 두산이 되겠고요. 두산 44,550원 이하로 노려주시고 39,400원 손절 대응하시고 기본 차익은 3% 최소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 역시 큰 기업이었던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벌 경영의 가장 큰 약점 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 매각까지 해서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은 좀 둘째 치고요. 금호산업 최근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기존에도 하향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무적으로 뭐 알짜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개인 회장의 문제로 주가가 계속 흔들렸고요. 그러던 중 코로나가 직격탄을 날리면서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15,000 부근에 있던 주가가 4,000대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느 정도 V자 곡선은 강하게 형성을 했고 또 이후에 형성했던 62평 크로스 라인을 어느 정도는 지지하면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짧긴 하지만 이때 보시면 상승 기아를 좀 형성을 했던 모습이고 그리고 이어서 형성한 적산병 해서 바닥권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오던 중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 윗꼬리를 어느 정도 수반한 가운데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추세가 강하게 비춰진 게 오늘 딱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터지면 좀 무섭게 터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의 일단 1차적인 접근은 단기 대응이 되겠고요.
금호산업은 8,040원 이하로 매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40원 이하로 노려주시고요. 아직은 이게 이묵인지 용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고 7,420원의 손절가를 제시드리며 3%의 기본 차익만 1차적으로 노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부에서는 마지막이고 4부로 넘어갈 텐데요. 3부 마지막으로 드릴 종목 역시 금호산업 두산과 맥을 같이 이루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쌍용차입니다. 쌍용 역시 과거에는 뭐 체어맨이나 제가 나이대가 안 맞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갔던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에 적자가 5천억이 넘었다. 1년간 적자가 5천억이 넘었다. 영업손실 5천억 적자라는 뉴스를 한번 보기도 했었던 그런 기업이고, 자동차라는 산업과 전자제품이라는 산업이 어쩔 수 없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장벽이 있지만,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지만 또 동시에 좀 점유율이 높죠.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같은 경우는 단발성 호재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어떻게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항상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윗꼬리를 항상 길게 말았습니다. 해서 웬만하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종목인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때 개파락하면서 형성했던, 보시면 윗골이 길게 이었지만 이때 적산병 형성했고 또 계단을 이어가면서 2차 상승 이어갈 때는 적산병 확인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또 적산병 확인인데, 이런 확인 추세가 나온 상황에서 비교적 긴 윗꼬리가 나왔다 라는 측면은 의미가 좀 있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일단 접근을 해볼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1925원 이하로 들어와 주시고 1725원 손절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3% 차익을 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부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4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